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 확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20여 년이 지났지만 병무지청과 기상지청 등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를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최근에서야 다수 추가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와 문이과 통합 수능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은 오늘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40mm까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3도로 선선하게 시작했고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한 것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하루에만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영향, 그다음 휴가로 인한 이동량 증가 된 원인으로 추정되지. 울산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역사회 어디선가 추가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확진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 지역 확진자는 두 곳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지는데 실제 가용 병상은 어제 기준 40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2 생활치료센터는 부산 경남 지역과 함께 쓰기 때문에 금방 포화 상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울경이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새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울산의 수건기관이었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이어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지청과 기상지청 설립은 감감무소식이어서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병무청 업무의 30%는 울산 민원입니다. 울산엔 병무청이 없다 보니 매년 울산 지역 청년 8천여 명이 찾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10년 넘게 병무지청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은 광역화해 나가야 된다. 병력 자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울산은 지금 한 18만 정도밖에 없다. 병무지청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한 45만 정도는. 울산 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 요구도 높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시도에 지방기상청이나 기상지청이 설치된 것과는 달리 울산만 기상대로 운영됩니다. 기상지청은 기상대의 10배 규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상 정보를 생활이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울산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중앙이나 부산에서 생산한 기상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기상지청이 성격이 된다면 자체에서 기상을 분석하고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나마 지난 3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개원한 데 이어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세무서로 이제 승격되기 발전하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요. 행정 수요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되니까요.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지방국세청 체제입니다. 24년차 광역시지만 행정인프라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2년 전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당초 알려진 3명에서 20명 넘게 늘어난 사실이 최근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가해 교사들과 1년이나 더 생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머리와 뺨을 때리게 합니다. 놀이 시간엔 아이의 머리에 스티로폼 공을 수차례 던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달 동안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3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2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가해 교사는 원장을 포함한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락된 피해 사실을 확인한 건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학대 건수가 학부모들의 예상에 절반도 못 미치자 재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거의 세계반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재수사를 이제 담당자 변경을 해서 재수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학부모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피해를 키웠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이 CCTV를 압수해간 탓에 학부모들과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9개월 가까이 학대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빨리 안 밝혀지고 본인들이 사직을 안 하고 1년을 더 근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통합반에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들 계속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피해 학부모들은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경찰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중부경찰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입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완할 중요한 시기인데 고3 교실의 분위기는 어떤지 김익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방학을 마치고 일찍 2학기를 시작한 이 학교는 1, 2학년과 달리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수능이지만 조금 적응이 된 만큼 지난해보단 나을 거란 반응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큰 변수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저희 일상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백신 2차 접종도 맞고 오히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란 점이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전에 없던 입시 유형이기 때문에 애들이 혼란도 많은 것 같고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약간 이과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올해부터 영어의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하향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이과생보다 불리한 문과생에게 영어는 주요 변수 과목입니다. 반수생과 재수생 등 졸업생 응시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까라는 점도 엄청난 변수인데 수능일까지 집중력 유지가 큰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여유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완을 해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잘 하면 좋은.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월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월엔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정하고 9월 모의평가 이후엔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월부터는 새로운 지식 습득보다는 문제풀이 위주 학습을 하고 생활 패턴을 수능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2분기 울산의 소매 판매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어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제주가 면세점 판매 호조에 힘입어 15.7% 증가한 걸 비롯해 서울과 부산이 각각 6.4%, 4.8%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울산의 소비 심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포산 터널의 통행료를 동구민에 대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시는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파악하는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김미형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연포산 터널 자체의 무료화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연포산 터널로의 통행량 집중으로 새로운 교통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울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3,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투자 사업을 시에서 인수할 당위성이 부족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요즘 남해바다에는 해파리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 작업이 한창이지만 해파리의 증가 속도가 빨라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 기자입니다. 1.5노트로 천천히 바다를 훑는 선박들. 물속 해파리를 걷어들이는 작업선들입니다. 불과 3시간 정도 작업했는데도 그물 속에는 해파리들이 가득합니다. 해파리는 인근 항구 가까이 끌고 와 그물로 만든 포진망 속에 가둬둡니다. 이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보름달 물해파리인데요.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만 하루 40여 톤씩 수거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온이 오르면 떠오르는 해파리 리듬에 맞춰 작업합니다. 문제는 짧은 장마 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예년보다 해파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빨리 오고 빨리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지금 계속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해파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6월 말 보름달 물해파리에 이어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까지 내린 상황. 일단 현재로서는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선 17척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금 해파리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해파리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도 수상 안전요원을 통해서 해파리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면 해파리 증가세도 가팔라지는 만큼 상당 기간 해파리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북구 강동 관광단지가 대규모 워터파크형 리조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 방향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강동 관광단지 워터파크 지구를 복합 휴양지구로 명칭 변경을 신청하고 글램핑과 스파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강동 리조트는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4억 원을 투입해 북구 약수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울산 수학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어제 개관식에는 노우키 교육감과 학생 대표로 제일중 김주환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온 오프라인 동시 수학 체험이 가능한 울산 수학문화관은 초중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초중고 모두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지만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은 전면 등교,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 또는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자제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해당 반이나 학년 등 부분 원격 수업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울산의 독서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울산 인구 1인당 평균 독서량은 6.9권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한 권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온라인 강좌와 독서 대체물 증가 때문에 독서량이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고 공공도서관이 개인 맞춤형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늘 저녁 7시 문수축구장에서 2021년 하나은행 FA컵 8강전을 치릅니다. 2017년 첫 FA컵 우승을 차지했던 울산은 전북 현대를 꺾고 올라온 K리그 양주시민축구단을 만나 준결승 진출을 두고 격돌합니다. 지난 4일과 7일 홈에서 대구FC와 강원FC를 차례로 꺾었던 울산은 이번 경기도 승리해 홈 3연전을 전승으로 마무리한다는 각오입니다. 양산 솔밭산 공원묘원 인근에 추진되던 부울경 노동역사관이 울주군에 조성됩니다. 노동역사관 건립 추진위는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옛 영남 전인학교터와 건물을 활용해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노동 역사관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양산 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라 위치를 울주군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